15년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일하며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로 인해 높은 자기 긍정감을 갖고 사는 아이도 있었고, 평생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코칭하며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위험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바로 주의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마트에서 팩에 담긴 과일을 손으로 꾹꾹 누르면 단호하게 말려야 하죠. 만지면 안 돼.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평소에도 아이를 부정합니다. 꼭 부정적인 단어를 말해야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말투,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것 모두 부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이 위험한 이유는 아이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넌 뭘 해도 잘 못하니까 나서지 마. 어릴 때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내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싹트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이런 자아상이 뿌리를 내리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극단적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대화로 자기 긍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1. 아이를 혼내고 5분 안에 해야 할 일.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저 혼내거나 다그치기만 하기보다는 명확한 이유나 기대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든다면 좀 조용히 해 라고만 하지 말고 이유나 기대를 함께 전하는 겁니다. 민수야, 잠깐 조용히 해줄래? 지금 엄마랑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수가 말을 걸면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를 부정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세요. 감정이 격해져서 이미 큰 소리치고 말았다면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즉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엄마가 야단친 이유는 부정적인 반응 이후에 이유나 기대를 덧붙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부정하는 말은 아예 생략하고 이유나 기대만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오늘 미술 준비물을 까먹고 안 가져가서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물을 까먹고 안 가져가서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어. 미술 시간을 좋아하는데 못해서 속상했겠다. 다음엔 저녁에 같이 준비물 확인하자. 이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던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취조하듯 질문하지 말라. 외출 후 집에 들어갔더니 아끼는 화분이 깨져 있습니다. 엄마는 잠깐 얘기 좀 할래? 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평온한 척 하면서 묻습니다. 오늘 집에서 뭐 했어? 엄마한테 뭐 할 말 없어? 저는 이런 대화를 범인 잡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범인을 취조하듯이 질문하는 방식이죠. 이 대화법은 아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유리야, 베란다에 화분 하나가 깨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 사실은 아까 놀다가 실수로 그랬어요. 그랬구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조심하자. 아이를 떠보지 마세요. 부모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해야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다음에도 실수를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됩니다. 3. 부모의 언어를 먼저 다듬는다.
아이는 늘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죠. 만약 아이가 부정어를 자주 쓴다면 평소 부모의 언어 습관이 어땠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끼리도 상처 주지 않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 주는 대화를 하는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은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사람마다 각자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릅니다. 만약 남편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봉사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집안일이나 좀 도와줘. 남편은 스킨십이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상대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건 아닌지 되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분위기 파악 좀 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혹시 그게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서로 상처 주는 대화가 훨씬 줄어들고 아이도 부모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이의 말을 부정하지만 않아도 부정하는 말투만 버려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하는 말만 버려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